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교리도를 하기 전에 그 표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개교표에 대한 그 대체적인 말씀을 몇 강좌 드렸는데, 오늘은 그 개교표를 다시 한번 마지막 그 정리를 그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의 말을 그 인용해가지고 그걸 제가 슬쩍 한번 던져놓기만 했는데, 이런 그 서구 사회의 그 지성들이 그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서구 사람들이, 서구 사회의 지성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시각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으로 가지고 개교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한 말이요. 이분은 그 녹색혁명을 창시한 분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녹색혁명을 창시했다고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볼 때요, 환경운동을 시작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단히 그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촌 사회가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두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분이 녹색운동을 창립해 가지고 그것을, 그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어떤 안목, 시각 이런 것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말을 우리가 비중 있게 한번 다뤄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사회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대전환기가 오게 말입니다. 대변혁기죠. 변혁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마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도 가다 보면 이런 변혁기가 한 번씩 이제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인류 문명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전환기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대전환기를 제가 지금까지 개교 동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선우천 계백의 대전환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선우천 계백의 대전환기. 이런 대전환기를 우리 인류가 지금 맞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사는 방식은 예전 방식대로 살면은 그건 뒤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분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나타난다. 이 삶의 원형. 이 성배,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삶의 원형,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이 변화가 오면 인간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원형을 제시하는 그런 성배의 민족이 탄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기를 지난번에 중심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심가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은 사람들아, 너희들도 말이죠. 이런 중심 가치 자체가 변해야 된다면 인간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부터 바뀌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근본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그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삶의 양식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심 가치다 이 말이죠. 성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중심 가치를 대변역에는 누군가가 제시하는 그런 민족이 나타난다. 지금 루돌프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 민족은 이제 어떤 민족인가를 기술을 합니다. 이분은 저는 볼 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중심 가치를 제시하는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민족이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래서 나는 참 우리 민족을 이렇게 봤어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저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모르죠. 한국에 사니까요. 우리의 어떤 그 소중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인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의 터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분은 서구에서 한국에 사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국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종교의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종교의 비옥한 토양. 이 종교의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인 나라가 없다 그랬죠.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인.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착착착착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종교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된 국가 사회다.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심화됐습니다. 왜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됐는가 하면은 우리의 그 문화적 토양은 말이죠. 모든 세계의 종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가죠? 그래서 종교의 아주 비옥한 토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성공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거듭되는 외침에 시달리고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한국을 지으면 거듭된 외침에 시달렸다. 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바깥으로부터 침략을 얼마나 받았는가 아십니까? 우리 은혜님 얼마나 받았대요? 침략을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1036년도. 참, 그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죠. 자, 그런 것도 겪었고. 900여 회가 이해다. 900여 회의 외침을 당하는 거예요. 900회가 넘어요. 900이 넘는다니까. 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900년.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가 바깥 나라로부터 외침은 900여 회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 침략만 당했지 외침을 우리가 침략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민족은 평화의 민족이다. 맞죠? 평화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900여 회의 외침을 당하면서 시달렸다 이 말이죠. 그거 시달림을 당하면서도 말이죠. 외침에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오기가 나가지고 한번 해볼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정한 사람은 다 그런다 이 말이죠. 저쪽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나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참고 안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외침만 당했지 말이죠. 우리가 침략을 하지는 않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평화의 민족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침을 시달지만도 안으로는요, 이 폭정에 시달려. 정치적인 폭정.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폭정은 가장 가까이 지금 오늘 김영삼 대통령 지금 바른 시간에요. 우리 지금 원불교 종교의식 3분간 합니다. 원불교 종교의식 3분간 넣기로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김대중 대통령 국장, 김영삼 대통령 국민장, 이제 이러면요, 이 세 개의 원불교 종교의식을 다 지금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다 굳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요.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독경임을, 이번에 만약에 안 들어갔더라면요, 두 분으로 끝나버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3분간 지금 합니다. 안 돼. 왜 YS가 뜨는가 하면은요, 이 지금 군부 독재에 한글했죠. 이번에 역사를 볼 때 군부 독재의 한글은. 그런데 우리가 군부 독재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금세 와서는 군부 독재의 폭정에 우리가 시달렸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왕정, 군주국가, 왕이 있는 국가, 군주국가의 폭정에 우리가 계속 시달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런 우리 역사적, 근래 역사적 역사 현상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두 가지를 총합하면 뭔가 하면 쓰라린 내상을 가졌다. 이 양반이 참 표현 잘했죠. 안으로 쓰라린 내상, 안으로 마음의 상처를 가진 민족이다 이 말이죠. 우리 민족이요. 근데 그런 민족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과거 지중해 시대의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다. 오늘날은 아니다.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이다. 오늘날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이 말이죠.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면요. 자, 그러면은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선배 민족을 제가 중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이 대변혁기에 시대는 변하는데 사람 너희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가치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통해서 제시했다. 그 가치를요. 자, 그러면은 중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첫째,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에서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지금 그 민족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한국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우리가 그 중심 가치가 뭐냐? 자, 그때 제가 이제 수훈 대신사, 강경선 천사 얘기 쭉 했죠. 예, 이제 쭉 제가 지금 이제 그 개벽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자, 중심 가치 첫째는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계. 이게 전환기, 변혁기에 인류가 가져야 될 가치, 중심 가치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가 이 두 단어다. 두 문장이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계. 자,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계를 뭐로 표현하셨습니까? 그 이론상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은 세계의 모든 종교의 원리, 도리, 이것을 다 하나로 다 통합했죠. 하나로 다 통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하고 나가면은요, 서로 대화하고 통하지 막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막히질 않아요, 우리는요. 다 서로 융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진리의 원형이 뭔가 이런 쌍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전환기의 삶의 원형을 이런 쌍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앞으로 인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가 지향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계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맞죠. 자, 이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달라지죠. 저 어디 뭔 일이 났다. 사실 우리 교단에 이번에 출가위가 많이 나왔는데요. 출가위가 이제 사정에 출가위 나왔는데, 출가위 정도 되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은 아픈데 나는 편안해. 그거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세계를 지향해 나가자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의 세계를 정산종사님은 뭐로 말씀하셨냐면 삼동윤리로 말씀하시죠. 동원돌이 그랬죠. 모든 원리는 하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자들이 내놓으신 모든 원리는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 이 삼동윤리 아닙니까? 정산종사님은 그 삶의 원형, 앞으로 대변혁기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대변혁기에, 후천개벽의 대변혁기에 우리는 삼동윤리라고 하는 이 중심 가치를 가지고 말이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장종사님은 개송에서 뭐라고 했으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러셨죠? 구체화되어 나가잖아요, 자꾸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인류 대변혁기에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가치를 제시하는데 그 가치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에서 수행입해보니 이론상의 진리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절이 돌아가서 강정산 청사님은 제가 그랬죠. 통일신단을 만들었다 그랬죠. 창타님, 통일신단 들으셨죠? 통일신단. 그래서 음부교의 신단을 통일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질계를 통일하는 것은 뭐냐? 바로 뭔가 이론상의 진리다 이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가 현실에 벌려져 있는 모든 원리들, 모든 도리, 모든 종교의 원리들을 다 이론상의 진리가 통합하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삶의 원형을 째는 중심 가치의 첫 번째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
은혜와 감사예요. 감사의 가치예요. 우리 은혜님 이름이 참 좋네요. 이대로예요? 지혜자요. 은혜는 지혜. 근데 이어서 이 은혜는 그죠? 자, 은혜와 감사요. 이것이 말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대변혁기에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코드는 뭔가 하면요, 은혜와 감사로서 사는 거다, 이 말이죠. 은혜를 느끼고 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복음을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원형이다, 중심 가치다, 이 말이죠. 은혜와 감사.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 부정이 아니라 뭐로 된다 그랬죠? 창탄이. 은혜와 감사로 살면은 부정하는 생활, 긍정이죠. 예. 긍정이다. 항상 긍정이죠. 그래서 사람도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 선천시대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자꾸 참 부정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뭔가 하면 다 긍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입니까? 맞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으로 대하죠.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은혜와 감사는 뭔가는요,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이게 뭔가 하면 감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의 코드는 뭐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예요. 이런 중심 가치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언으로 제시하셨죠? 제시해 주셨다. 자, 성배가 이제 지금 드러납니다. 성배. 뭐가 성배냐,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쌍전병진이에요. 이거 많이 나오죠? 우리 단어요. 쌍전병진 많이 나오죠? 하나만 하지 말아라. 쌍전병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가치, 언어 체계로 얘기하면 융복합 시대. 융합. 서로 만나가지고 융합이 돼야 돼요. 혼자서는 못 삽니다.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복합해야 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인간은요, 만남의 역사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이게 융복합 시대에 지금. 끊임없이 융복합해야 돼. 융복합해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융복합이. 새 기술, 새 창조를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융복합. 그런데 이런 융복합의 시대 코드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쌍전해라, 병진해라.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병진해라. 쌍전하고 병진해라. 이렇게 강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외발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양발로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병진 그러죠. 우리가 사막병진이죠. 사막도요, 정신수양 하나만 한도 안 되고 사례연구 하나만도 안 되고 작업치사 하나만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개가 같이 가야지만이 수양도 잘 되고 연구도 잘 되고 치사도 잘 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병진을 주죠. 그리고 철저하게 쌍전을 해라 그런 거예요. 쌍전 병진, 이것을 우리 시대적 코드로는 뭘까요? 융복합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융복합의 시대 코드를 우리가 읽고 그 시대 코드에 맞춰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거라. 이것이 대전환기에 제시하는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가치관이다. 가치관. 자, 가치관을 제가 세 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는요, 이런 세 가지의 중심되는 가치를 한국이 제시할 수 있다. 모든 인류들에게 한국이 제시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한국을 대단하게 봤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요. 그런 게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 정신의 도덕의 부모고 그러셨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자, 이런 이제 멋진 우리 그 삶의 원형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이 말 참 우리가 도움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한국민은요, 참 현실은 조금 우리가 깝깝하고 어렵고 그러더라도요, 참 우리가 현실이 깝깝하고 안 좋은 일들 생기고 하면 깝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라도요, 세계의 지성들이 말입니다.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한국을 세계 지성들이 정말로 들여다보는 그런 방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말이죠. 서구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냉철하게 보고 비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뭔가면 정신개백의 핵심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치관을 퍼뜨려 나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불교가 되자. 이것이 제가 개교 표어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개교 표어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그 다음에 표의 두 번째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교리 표가 되기 때문에 그 표는 이제 교리도 속에 지금 다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거 할 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그 옆에 살짝 좀 비껴가지고요. 이제 오늘은 동정이죠. 영역상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는데, 표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요, 표는 어떤가 하면, 우리 교단의 어떤 그 특징을 얘기했다 그랬죠? 표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그 특징을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그 지향처의 특징 하나가 중에 하나가 이 동정이려 영역상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정이려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제 이것은 한문으로 쓰면요. 동과 정이 하나로 여여하게 하거라. 동과 정이 하나로 여여하게 하거라. 그래서 동에만 치우치지도 말고 정에만 치우치지도 말고 동정이려를 동과 정을 하나로 여여하게 하거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동정이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동정이려를 분석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요. 첫째는요, 시대적 동정을. 시대적으로 동정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 말이죠. 시대적으로 동정을 구분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것이, 선천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선천은요. 정하는 시대죠. 후천은 반대로 동하는 시대죠. 이게 이제 시대를 볼 때 동정을 이렇게 정하는 시대, 선천은, 후천은 이제 동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예전 시대는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저 고향이 지금 경상도 김천이거든요. 그 고향 김천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요, 추풍령 바로 밑입니다. 추풍령 고개 있죠? 그 바로 밑인데. 그 추풍령에는요, 수많은 조선조 선비들이,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을 갈 때 어디를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추풍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추풍령을 넘어갔다가 또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면 사인교 접히고 풍악을 치면서 내려오고 떨어지면 미터리 샤마 신고 이제 그냥 낙향을 하고. 그래서 그 추풍령 고개에는요, 수많은 그런 과거 선비들의 스토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에서 추풍령을 넘어서 가자면은요, 보름이나 이렇게 걸려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과거 시험 보러 한번 갈 때. 그래 가면서 그거다 이제 했는데, 하여간 그 박문수 대감, 내가 얘기 잠깐 하나 하고 갈까? 박문수 대감 있죠? 그 다음 암행어사로 유명하죠? 암행어사로 유명하죠. 삼남원 암행을 딱 하고는 추풍령 아주 여름에, 떼약볕에 말이죠. 추풍령의 고개를 탁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얀 백발이 된 노인이 한 번 말이죠. 참외하고 수박을, 농사를 착 지어가지고, 그 추풍령 계곡에 말이죠. 물이 흘러가는데 참외 수박을 탁 담가 놓은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문수 암행어사가 노인장, 저 수박 한 지 주시오. 잡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박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름에 말이죠. 그러고는 노인장 돈이 얼마요?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어째서 돈을 안 받아요? 제가 평소에 꿈이 하나 있네요. 그 꿈이 뭔가 하면은, 만인지상, 만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임금이 한번 내가 돼보고 싶은 꿈이 있다고. 근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만인적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만인적선. 만인들에게다가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간 지금까지 매년마다 여름에 수박농사, 참외농사 지어가지고 여기 다니는 과객들에게, 다니는 선비들에게 돈 안 받고 공짜로 내가 적선했습니다. 참, 그 양반 현명하죠?
또 터도 잘 잡았어요. 추풍령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 박문수 대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역적모의 할 사람, 나라에는 군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암행어사 마패를 내보이는 거야. 할아버지 그냥 실컷 두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수박 공짜로 주고 두드려 맞기만 했네. 그러고는 그냥 지나왔다 이 말이죠. 수년이 지나가지고 조정의 내신으로 들어갔어요. 박문수가요. 근데 왕이 말이죠. 천자를 놓은 거예요. 원자를 놓은 거예요. 그게 원자를 놓으면은 만조백관들이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의례가 있다네요. 그래서 암행어사 박문수도 이제 정복을 입고는 그 원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 보고 쳐다갈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또 숙종대왕 때요. 박문수 대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니까는 아이가 엥 하고 울더래. 그래서 숙종대왕이 참 희한하다. 왜 지금 저 아이가 원자가 박문수 대감 지나가는데 그렇게 우냐? 그래가지고는 하루 저녁에는 술상을 차려놓고 박문수 대감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얘기,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그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박문수 대감이 내가 참 암행어사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추풍령의 스토리를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숙종대왕이 박문수 대감 손을 꽉 잡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원자로 왔네. 그래가지고요, 참 보세요. 얼마나 준밀한가, 숙종대왕이요. 이제 이생에 와서는, 전생에는 지금 암행어사하고 영감님하고 사이였잖아요. 영감님이 강자였잖아요. 아니지, 약자였잖아요. 이제 영감이 들어가지고 뭔가 왕자가 됐잖아요. 이제 지금 이 강약이 뒤바뀌었죠. 그런 게 원자가 혹시나 또 대신을 말이죠. 해치게 할까봐 그 원자의 서성을 삼아줬어요. 서성을요. 그래갖고 서성을 어떻게 못할까 아닙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원자를 가르치는 서성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추풍령 좋죠? 추풍령에 이런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를 이렇게 걸어서 가면요. 열차가, 추풍령에서 내려오는 열차는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치키푹 내려와요. 올라가는 열차는 말이죠. 힘이 들어가고 칙칙푹푹 칙칙푹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카만 연기를 내고. 근데 그 경부선 전체에 말이죠. 하루에 완행열차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통일로 하나 있었어요. 서울 부산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부산을 내려가는데 그 열차를 타고 부산을 내려갔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면요.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그 칙칙북북한 게 굴 속에 들어가면 연기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굴 들어가면은 뜨거운 여름에 문을 다 닫아요. 창문을요.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코가 새카매요. 내가 경부선 열차 처음 타고 말이죠. 부산 갔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이 대왕이 없다 이 말이죠. 정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이거 인을 하나 지어도요. 과거는요. 이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나가지고 그 인을 받자면은 그 과를 받자면은요. 시간이 텀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지 하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속전속결. 예. 이생에 지어가고 이생에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데 동하는 거 정하는 시대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선천과 후천은요, 완전히 이렇게 지금 시대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런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과거인데 과거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영남, 호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남에서요, 저리 지금 서울로 올라가자면은 추풍령 저리 쪽에서는요, 저기 가면 문경 가면 세제, 저쪽에 가면 박달재, 그걸 넘어야지, 그 세 곳을 넘어야지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서 다녔다 말이죠. 그러니 그 내왕이 시대 자체가 말이죠, 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서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와, 요 경부선을 KTX를 한번 타보니까요, 호남선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이 호남선은 옆방향으로 좌석이 있죠. KTX. 그 좌석 거의 다 비어갑니다. 서울 갈 때 보면요.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은요. 근데 지금 경부선은 가면은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안에 옆방향도 다 좌석이 다 찬다니까. 내가 또 괜히 경상도 자랑하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적 구분을 이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동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정의 시대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